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말해준 아픈 마음. 제6부. 절망의 순간 몸은 조용했다. 그 영상은 선미가 오랜만에 진심으로 재미있다고 느낀 작업이었다. 오래된 역사 사건에 현대 감각을 입힌 짧은 스토리텔링 콘텐츠. 연출도, 자료조사도, 편집도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였다. 이건 좀 다른 느낌이야. 작업을 마친 밤, 선미는 조심스레 영상을 업로드했다. 손끝에 오래된 설렘이 다시 감돌았다. 이틀 동안 그녀는 계속 영상을 다시 보며 이번엔 반응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다. 이틀 후, 그녀는 조회수를 확인했다. 137회, 좋아요 3, 댓글 1.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녀는 마우스를 놓았다.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창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퇴근 후 말했다. 오늘 그 새로 올린 거 나 봤는데 근데 뭔 얘기야? 난 좀 어려웠거든? 역사 이야기인데 왜 현대 장면이랑 섞이는 거야? 그 말은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지만 선미에게는 익숙한 감각이 덮쳐왔다. 이해 못하겠다. 재미없다. 또 실패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선 옛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아플 시간이야.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기다렸다. 허벅지, 겨드랑이, 목덜미, 턱 아래. 예전 같으면 어디든 찌릿하거나 욱신거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자기 감정을 무시했다는 감각, 실패라는 사실, 무가치하다는 믿음. 그것들이 통증으로 몸을 덮쳐왔던 수많은 밤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의아함과 당혹스러움 사이에 멈춰섰다. 어색할 만큼 평온했다. 왜 안 아프지? 망했는데 안 아프다고? 그녀는 납득할 수 없다는 듯 허벅지를 눌러봤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겨드랑이 아래도 턱도 고요했다. 그때 그녀는 천천히 자신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지금 실패를 그냥 실패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은 마치 낯선 언어였다. 머리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선뜻 믿지 못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분명 몸이 반응했을 텐데. 그건 실패 이꼴 무가치, 이꼴 나는 존재하지 못해. 그래서 아팠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실패했네? 하고 있어. 마음이 그걸 잘못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어.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실수일 수도 있고, 준비 부족일 수도 있고, 그냥 컨셉이 안 맞았을 수도 있지. 그뿐이야. 그녀는 스스로 말하면서도 믿기 힘들었다. 자기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통증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건 마치 자기가 아닌 것 같았다. 혹시 이게 회복이라는 건가? 선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자잘한 감각과 생각을 기록했다. 실패했지만 아프지 않았다. 댓글 하나에 무너졌지만 몸은 고요했다.
나는 지금까지 실패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게 몸의 통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번에 나를 벌하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중얼거렸다. 몸이 조용한 게 이렇게 낯설 줄이야. 아마 그만큼 내가 내 마음을 처음으로 믿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 순간 선미는 자신이 표현이라는 행위를 통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표현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 자신이 잘했든 못했든 표현한 나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통증이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실패를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실패를 무가치함으로 연결하지 않은 최초의 자기 마음 읽기의 결과였다. 다음날 상담실. 박사님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선미는 문을 열자마자 거의 숨도 고르지 않고 말했다.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말의 속도는 평소보다 한 박자 빨랐다. 이번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진짜 마음을 다 쏟았어요. 제 스스로도 이게 재밌다고 느꼈고, 연출도 제가 해놓고 웃겼고, 뭐랄까, 감이 왔다고요. 이건 진짜 반응 오겠는데? 싶은 느낌. 셜록황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미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진짜 두근거리면서 업로드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그냥 없더라고요. 조회수 137, 좋아요 3, 댓글 하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그거 하나. 그녀는 말을 멈췄다가 갑자기 다시 말했다. 근데요, 그날 밤 분명히 아플 타이밍이었거든요.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망했다, 나는 못났다, 몸이 벌한다. 허벅지, 겨드랑이, 목덜미 통증 시작. 이게 저만의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짜로요. 허벅지도 멀쩡, 겨드랑이도 조용, 턱도 뻣뻣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몸이. 그녀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망가졌나 싶었어요. 감각이 마비된 건가? 혹시 나 이제 고장난 건가? 진짜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번엔 그 실패를 예전처럼 내가 무가치하다고 연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실패했구나, 실수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몸도 조용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저를 벌줬던 거거든요. 실패 이꼴 나쁜 인간 이꼴 고통받아야 함. 이랬는데 이번엔 그냥 실패는 실패다 하고 넘긴 거죠. 몸이 조용한 게요. 너무 낯설었는데 이상하게 좋았어요. 되게 기묘한 평화랄까? 그때 깨달았어요. 몸이 아픈 건 그냥 증상이 아니라 제 마음이 저를 찌를 때 오는 언어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믿음을 바꿨더니 몸도 말을 멈췄던 거예요. 그녀는 손을 들어 왼쪽 허벅지를 두드렸다. 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요, 박사님, 전 이제 표현이 결과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조회수 없어도 반응 없어도 이건 제가 살아있는 방식이에요.
그녀는 숨을 고르더니 아주 작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하게 계속 떠올랐던 말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선미는 카메라를 켰다. 이번엔 아무런 장치도 없었다. 조명도 흐릿했고 음악도 없었고 대본은커녕 대충 입은 티셔츠에 앞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어제 제가 인생 최대의 영상 실패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그녀는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입꼬리는 이미 웃고 있었다. 조회수 137, 좋아요 3, 댓글 하나. 그나마 그 댓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였어요. 그녀는 잠시 정적을 두더니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런데요, 진짜 기적은 그날 밤 제 허벅지가 안 아팠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김선미 영상 폭망했는데도 통증 무반응. 완전 뉴스감 아닙니까? 카메라 너머를 보며 그녀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진심으로 말하자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밤이었어요. 왜냐면 그날 저는 제 인생의 공식을 깼거든요. 실패, 무가치, 자책, 통증. 이게 제 몸과 마음의 방정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냥 실패는 실패더라고요. 덜 부끄럽고 덜 아프고 이상하게 사람 같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머리를 넘겼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린 실패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프지도 않고요. 몸이 조용한 밤이요. 저는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건 마치 제가 저를 더 이상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흑역사 아직도 많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싶은 영상들 수십 개입니다. 근데요, 이젠 그 영상들이 저를 찌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추억이에요. 찌질하고 창피하지만 그것도 저였으니까. 영상은 이렇게 끝났다. 나는 실패한 순간에 진짜 나를 찾았다. 그게 그렇게 웃긴 일일 줄은 몰랐지만 몸이 아프지 않은 걸 보면 이건 꽤 괜찮은 엔딩이다. 몇 주 뒤, 선미는 셜록항의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유난히 말이 많았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둔 해답을 드디어 꺼내 보여주는 사람처럼. 박사님, 저 요즘 제 통증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날 있잖아요. 몸이 안 아프던 그날. 제가 실패한 영상 올리고 댓글도 엉망이고 남편도 이해 못하겠다고 하고. 진짜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데도 안 아팠어요. 허벅지도 겨드랑이도 심지어 턱도. 그날 저는 이상했어요. 왜 통증이 안 오지? 그게 더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감정이 무뎌진 건가? 망가진 건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날 제가 한 건 딱 하나였어요. 그냥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였어요. 실패 이걸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실패했구나.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늘 실패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저를 괴롭혔던 게 제 몸이 아니라 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셜록항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통증은 제가 나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경보였어요. 셜록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통증은 과부하된 삶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자기 존재가 부정될 때, 감정이 사라질 때,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메시지예요. 선미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요, 저 그걸 콘텐츠로 만들었어요. 그냥 막 솔직하게 영상 망한 날 통증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브이로그 찍었거든요. 정말 아무런 포장 없이 그냥 주방 조명 밑에서 혼자 떠들었어요. 근데요, 박사님, 그 영상 조회수 2,000 넘었어요. 아무 음악도 없고 아무 구도도 없었는데요. 그냥 제가 제 흑역사를 웃기게 말한 영상인데 다들 댓글로 이거 내 얘기 같다고 해줬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때 알았어요. 저는 있어 보이는 사람,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몸이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 틀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삶이 저를 갉아먹은 거였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통증은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제가 제 마음을 무시했을 때 생긴 언어였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제 몸이 조용한 게 저를 믿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걸요.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다. 나는 통증이 있을 때보다 통증이 없을 때 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처음 보낸 신뢰였다.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려다 망가진 내 몸은 이제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말한다. 있는 그대로 웃기고 찌질하고 울고 그래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방식이다.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황심소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막힌 속 뻥 뚫어주고 답답한 고민을 해소해주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아니 황심소는 대체 어떤 방송이냐? 당신이 아는 황심소의 정체가 뭐냐? 황심소에서는 이런 주제를, 이런 삶의 다양한 고민이나 이슈를 다룹니다.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학교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우리 집 아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학부모의 고민. 중학생 아이가 제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미워요. 성적이 떨어져요. 학교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중학생 고민이 고등학생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생의 고민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직할까요? 저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이런 연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너무 큰데 현실이 달라요. 20대 30대 뭐 전 취준생이에요, 공시생이에요, 뭐 이러면서 제가 시험이 안 되는데요, 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들도 다루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직장 상사가 문제예요, 동료가 이상해요, 또 내가 계속 이 직장에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저희 삶을 좀 더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혼을 하자니 걱정, 안 하자니 걱정.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자녀를 또 가진 부모들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양육을 할까요? 40대, 50대, 60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저가 갱년기가 왔어요, 저가 힘이 떨어져요, 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죽음이 두려워요.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양원에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까지 황심서에서는 다 다룹니다. 나도 참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생각하는가 반응도 받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황심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황심서에 대한 설명란에 들어가 보시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픈 채팅방 해가지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사연 제보를 하는 링크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카카오톡으로 이 황심소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 고민 사연도 올려도 되고,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또 고민들, 궁금한 거 다 카카오톡 이 오픈 채팅방 단톡방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를 바로 물어보고 또 바로 상담하듯이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황심소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가지고 만들어가는 황심소 될 수 있기 바랍니다.